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갑자기 통계학이 소환됐습니다.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고 초려, 기습 압수수색 이후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확보한 특검. 약 11만 명을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했는데요. 특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전당대를 앞두고 신규 유입된 명단이다라는 어떤 지금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언제 가져왔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어제 밤에 명단을 가져갔는데 새벽에 이렇게 벌써 기사가 나옵니까? 쟁점은 11만 명 중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은 몇 명인가입니다. 특검 고발에 나선 국민의힘. 정치권은 당분간 숫자 논쟁으로 뜨거울 듯합니다. 어제 한 4시간 30분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요. 그 결과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정교 유착 의혹의 주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물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명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그다음에 통일교 교인들 명부를 비교하여 중첩되는 그런 신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입당 시기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교주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명부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사실은 저 1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 마치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깊이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한 비약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가요. 정당의 활동 계획 및 회계 보고라고 하는 문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집계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그렇죠. 때죠. 그 전당대회니까요. 그런데 그해 말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 수는 444만 9천 명이고요. 민주당은 512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 수를 합하면요.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 25.3%.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당적을 가지고 있고 갓난아기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은 5명 중 1명 이상, 21.3%가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교인 120만 명의 명부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 통일교인들은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혹은 주변에서 정당 가입 권유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당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4명 중 1명꼴로 당적을 갖고 있다면은 120만 명 중에 한 30만 명 정도는 어느 당 당적이든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11만 명이 확인이 됐다는 것인데 저 숫자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처음 알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할 때 종교를 쓰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입당 원서에 종교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만 가지고 특정 종교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추측이고 중요한 것은 책임 당원이 몇 명인가, 즉 당비를 내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로 그 책임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당에 입당한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전에 통일교인이 11만 명 있다? 글쎄요. 다른 정당들을 찾아보면 비슷한 비율로 나올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우리나라 정당 당원 통계들을 보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님, 송원석 원내대표도 통계학을 꺼내서 우리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통일교 그 비율 따져보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정상적 숫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원 숫자를 인구 통계학으로 맞춰서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군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당법에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조건이 있어요.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0세부터 18세까지는 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1만 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이 한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의 숫자를 확인해 본다면, 그리고 그 확인된 숫자가 이 책임 당원, 소위 투표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숫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그 군색한 변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그 사안의 핵심은 예. 특정한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는 겁니다. 예. 그런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 단순하게 통계학적으로 뭐 대충 그 정도의 숫자는 어느 정당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눈치고 갈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죠. 어제 특검이 들고 왔다고 하는 통일교인 명부가 12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체 인구 대비 한 2.4%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2023년 말 기준으로 444만 9천 명이니까 그중에 11만 명이면은 전체 당원 대비 2.47%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정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책임 당원 숫자도 확인이 안 되고 가입 시점도 확인이 되기 이전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공세까지 하면서 마치 특정 종교와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정당에 가입을 받을 때 아니 혹시 통일교인이세요? 하고 물어보고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정당 가입 받는 정당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예.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1만 명이나 숫자도 숫자인데 과연 특정 기관에 동원돼서 가입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통일교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어떤 유착에 의한 것이냐, 이런 걸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조윤선 변호사님, 이 부분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될 텐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외부에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예. 특검이 이번 명단을 확보하면서 그 해당자의 그런 가입 시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되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책임 당원으로서의 그런 당비를 납부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겠죠. 특정 시기에 지금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단계에 머무를 수가 있겠지만 이미 영장 압수수색 자체가 특정 기간을 한정해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도 제가 하나만 좀 반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게요, 특정 시기에 입당한 사람을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가져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면은요, 앞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444만 9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민자당 때부터 계속 쌓여서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도 앞서 제가 512만 9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 계속 쌓여서 그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통일교인이 한 10만 명 나왔다. 그 사람들이 언제 가입했는지를 특정을 하고 책임 당원인지를 특정을 하고 당비를 언제부터 냈는지를 특정을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나오기도 전에 아마 특검 바를 것 같은데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와서 굉장히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성급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특검이 정확히 어떤 정보까지 추출해 갔는지는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당원 가입 시기는 다 일일이 그 인원과 그 A라는 사람이 언제 가입했는지 이건 다 당연히 확보를 해야겠죠. 이게 수사에 필요한 거니까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통일교인으로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추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당원들은 당원 가입일이 있습니다. 그 당원 가입일이 언제인지 소팅을 하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당원은 지금 현재 책임 당원인지 아니면 지금은 책임 당원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책임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특검에서 자료를 지금 추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오늘 정당 해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응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또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이런 모든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예, 보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했고요. 정교 분리 원칙이 위배됐다. 그러니까 위헌정당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가요, 너무 라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라면을 좋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로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에 미리 여러 단계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마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여부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주장들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 통일교인들이 언제 가입했고 정말 책임당원인지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이런 것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이상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를 가지고 만약에 결탁됐다면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정당 해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8조에서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고 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잉한 압수수색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한 숫자가 먼저 전파가 돼서 낙인을 찍는 듯한 행태가 과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걸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무튼 뭐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서는 뭐 양당이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또 물론 당원 가입 시기를 봐야겠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도 본인의 그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특히 예.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적은 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전강훈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에 가입했고 대선 경선, 특히 뭐 당내 경선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인들은 말 그대로 교주의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게 휘둘린 정당이라면 당연히 꼭두각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왜 30년 동안 봉직한 당에서 나왔겠나. 난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는 통일교 또는 신천지 이런 분들 중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당원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 특히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당대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우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 위헌적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위헌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만의 주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홍 전 시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뭐 종교에 휘둘렸다. 이미 이런 걸 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이 저런 것을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에 저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안에 계실 때는 뭘 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 2월 무렵에 당시 그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가을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에 관해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당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점에 신천지 개입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본인의 SNS인 청년의 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식의 코멘트를 하고서도 대구시장이 된 뒤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을 동원해서 신천지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그 공간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가 전임 시장 때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것을 굉장히 무리한 소송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코멘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과연 홍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을 묻고 싶고, 다만 제가 오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특정한 종교 집단이 정당에 인위적으로 대규모로 가입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방관하거나 용인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실제했다면 그것은 정당이 단호하게 끊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아직 책임당원의 규모가 되었든 가입 시점이 되었든 당비 납부 여부가 되었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서 예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만 명도 추정치입니다. 11만 명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가입된 것을 특검이 확보를 했고요.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사실을 확인해줬으면 한다. 외부 세력 결탁한 것은 당원 배신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지도부가 사실 확인해 주는 게 더 오히려 뭐랄까 억울한 걸 벗어내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도부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 추출해간 소위 통일교 11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도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간 것은 가져간 사람들이 추출해서 거기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나중에 수사 결과로 나왔을 때 아마 지도부에서 입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아까 저기 송영훈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당원에 가입할 때 특정 종교를 기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는 누가 신천지 또는 통일교 교인인지를 아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오늘 새벽에 자정쯤에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1만 명, 12만 명 숫자가. 그걸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이 이거 정치적으로 보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출처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들이 나왔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죠. 추정컨대 특검팀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냥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지금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브리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검토 끝에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특검팀에게 얼마나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위한 것인지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만큼이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그 숫자가 확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고 책임 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했는지 부분만 확인이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영장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장을 직접 제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나름대로는 본인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당내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앞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뭐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를 하든가 뭐 고발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도 우리나라 정당의 현주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낯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나라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의 숫자를 전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3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1,000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전체 인구수 대비 정당에 가입한 사람 숫자 2%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조차도요. 공산당원이 전체 인구의 7.1%라고 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5명 중에 1명이 넘고 유권자 수 대비로는 4명 중 1명 이상이 당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현실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대중 동원이 정당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민낯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아마 국민 앞에 제대로 고개를 들 정당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2023년에 그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당원 정비를 위해서 선별조사를 했는데 특정 당협에서는 조사된 사람의 95%가 유령 당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논의를 가지고 너희 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상대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당 개혁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주제를 바꿔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죠. 1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씩 2다발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비단에 예쁘게 포장이 됐고 그 비단에 한자 왕자가 표시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현삼 의원님, 그 왕자가 사실 예전에 그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줬던 왕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윤석열 목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선 토론에 나온 후보자 손바닥에 왕자가 적혀져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뭐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한 5천만 원치 뭉치에 대해서는 왕자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지금 통일교에서 전달이 된 돈 뭉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왕자라고 적혀 있는 돈의 돈의 그런 최종 목적지는 아마 윤석열 전 당시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덩어리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전내지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의 돈 뭉치는 권성동 당시 의원에게 전달된 돈 뭉치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도는 봤는데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직은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본인은 뭐 금품 수수를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받았는지가 먼저 사실관계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 돈을 받았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1월 5일 아닙니까? 그날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되고 권성동 의원 본인도 총괄지원본부장을 사퇴하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대단히 어지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돈을 전달하면서 특히 대선 후보에게 갈 돈을 준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지금이야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파면도 당하고 국민적인 평가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지만
당시만 해도 전직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부정한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선거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금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왕자와 손바닥 왕자가 겹쳐서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학자 총재가 지난번 영장 청구되기 바로 전날이죠. 첫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을 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100만 원이라는 보도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아니라 세뱃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이걸 주장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 주장 속에는 어쨌든 돈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권성동 의원이 세배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두 번을 직접 만나서 큰절을 하고 예.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까지 본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게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학자 총재는 소에게 세뱃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소액은 얼마만큼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1월 달에 줬다고 하는 1억을 두 뭉치로 나눴습니다. 한 뭉치에는 비단의 자수로 임금 왕자까지 새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사진으로서 증거로 문자까지 다 활용돼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기소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학자 총재가 얼마를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쇼핑백 안에 돈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케하는 그런 발언도 본인 스스로가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백다잉크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한학자 총재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뭐 항상 변호사님들께 이거 여쭈면 좀 곤란하시긴 하는데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런 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 증거들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학 총재가 추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인데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확실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유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관계자라든가 종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 충분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곤혹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3번이나 출석 안 했었잖아요. 또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그제서야 출석하는 것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와 같은 고위 전관을 선임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측면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간 것이고 앞서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종교 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